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동안 움츠렸던 각종 축제까지 울산 곳곳에서 열리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는 누리되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셔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들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의 발언 순서는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미리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천기옥 후보 함께 참여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천기옥입니다. 다음은 김종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진보단일 후보 동구청장 후보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와 함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토론 진행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등록하신 후보자들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오늘 2명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먼저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제한된 시간 넘기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방식과 질문의 내용도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천기옥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동구청장 기호 2번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의원 재선, 시의원 재선 부지런하게 뛰었습니다. 뚝심 있게 일했습니다. 이제 동구청장이라는 무겁고 큰 사명을 받들어 15만 동구 주민 한 분 한 분 곁에 더 큰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저 천기옥은 일 잘하는 준비된 구청장입니다.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어왔기에 누구보다 동구를 잘 압니다.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행복한 동구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놀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고 중년들이 행복하고 노후가 편안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일감이 넘치고 일자리가 늘고 상권이 다시 일으켜 동구 경제를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 동구 발전을 여러분의 삶을 기호 2번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훈 후보 기조연설 차례입니다. 위기에서 희망으로 동구를 살리겠습니다. 다녀보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동구는 조선의 불황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힘겨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위기의 동구를 살려낼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 여깁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극복 방안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를 살릴 유일한 대안은 저 김종훈이라 여깁니다. 동구 노동기금 조성으로 일하는 사람의 건강, 생활, 복지, 안전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 놓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에 통큰 투자도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육에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천혜자연 환경을 브랜드화하고 관광산업의 혜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누가 뭐래도 김종훈이 잘합니다. 김종훈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동구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께 공동 질문 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 생각하기에 다른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자신만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또 그 장점이 구정을 펼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후보께서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가는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2년도에 시의원을 지냈고 또 구청장을 하고 국회의원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시의원을 할 때도 울산 전체 예결산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을 다뤄보기도 했고요. 구정을 운영하면서 동구 곳곳을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각 부처 예산을 다루는 예결산 특위에도 있었고 산자위 또 과방위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어떤 국가 운영 체계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저는 또 뚝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지원을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1년간에 걸쳐서 조선산업 살리기 의원단 모임을 만들고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여전히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설득을 하고 산자위를 움직여서 조선산업에 투자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전화체육관을 만드는데 다들 무슨 돈으로 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그때 박명우 시장을 설득을 해서 체육관을 만들기도 했지요. 이러한 어떤 일에는 주민들에 대한 진심이 있고 그 논리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해답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는 길을 잘 알고 일을 잘하는 김종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천기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구 주민들께서 저를 보시면 참 부지런하다, 성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탁상 정치가 아닌 현장을 발로 뛰며 늘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저를 주민들께서 지역 최연소 구의원, 전국 최초 여성 구의장, 시의원 재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섬세합니다. 구정 살림을 더 살뜰히 챙길 능력이 있습니다. 저 천기옥은 뚝심으로 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시의원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우리 동구로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저 천기옥이 한다면 제대로 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준비된 구청장, 동구를 누비며 봉사와 헌신했던 것처럼 주민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진짜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한쪽의 목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진짜 일꾼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길 위의 구청장, 기호 2번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후보들이 순서에 따라서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는 후보께서는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을 연설 형태로 진행할 때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 시간을 1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는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10초 전에 경고등의 불이 들어옵니다. 8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별로 8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서 천기옥 후보부터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을 포함해 지난 대선 당시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님, 주 4일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더 누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채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산업 전체가 선진국 문턱에서 밀려나고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4일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계와 로봇이 자동화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영국의 기계혁명을 일어났을 때 간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일자리가 뺏긴다고요. 그런데 기계가 일을 많이 하고 그 생산성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그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으로 전행되고 AI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산업들이 기계화 자동화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적은 노동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지금 5일제지만 4차 주 4일제가 유럽에서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정도의 어떤 문턱에 와 있다 보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 후보자님, 그러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OECD 38개 회원국 중에 몇 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몇 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27위에 정도로 최하위권입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누가 일자리를 잃고 누가 가난해졌는지 단순직 노동자 일당제 근로자분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자들께서 주 4일제를 시행을 하면 노동 양극화, 수익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뭐 동의는 하지 않고요. 저도 이제 주 52시간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라고 얘기했는데 여야 합의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지요. 여러 가지 산업의 특성도 있고 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었다는 알았습니다. 것이죠. 예, 예. 그 52시간 근무제도가 마찬가지인데요.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침마다 늘 중공업 합의를 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때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의 새누리당도 합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녀보면 김 후보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한 52시간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김 후보자님 모든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셨는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다수 근로자들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민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주 52시간제 근무제로
임금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지금 줄어든 월급을 메꾸기 위해서 피곤한 몸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늦은 밤까지 대리운전도 하고 요식업에서 이제 배달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 프렌트업계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업 앞에 서 있으면 이걸 좀 폐지를 해달라고 소리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 후보자님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로자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저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선업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52시간 근무제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아시죠? 네. 예.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 12시간을 주 더 하도록 이제 52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죠. 이 노동 시간이 결코 뭐 짧은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야 합의라면 당시에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지요. 통과시킨 이유는 이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을 줄이며 그 비워진 공간을 일자리를 채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보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강도를 높인다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노동 강도는 높여졌는데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기본의 어떤 52시간의 취지, 워라밸, 생활과 어쨌든 일이 같이 있는 이런 게 되지 못한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오히려 더 큰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 수주산업 특성상 납기일 준수라든지 공정 연속성이 이제 중요하고 야외 작업이 한 70%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작업 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구청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협력사 근로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주 52시간제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선이 될 때까지 주 52시간 시행 전과 후의 임금 차이 실태를 조사를 해서 월 차익에 대한 일정 부분 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원 마련 등은 정부나 지자체, 기업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님 그 공보물을 보면 조선업 불황 코로나19 인등으로 인해서 동구 주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동구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써여져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님의 조선업 관련 공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동구의 대표 산업인 조선업 활성화 공약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업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4차 산업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중요합니다. 기술이 유지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을 고도화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임금을 제대로 줘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5,000명 데려오겠다는데 이거로서는 조선 산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예, 천격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 시간이 마쳐졌습니다. 이번에는 김종훈 후보 순서입니다. 김종훈 후보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주 52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노동 문제 그러면 의제와 관련해서 같이 얘기해서 52시간제를 아까 추진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구청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회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의지는 좋은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예예. 네, 다른 얘기 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예. 동구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동의하십니까? 위기 동의합니다. 예, 그럼 위기라면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그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매우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정이 더욱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금은 늘어나는데 고용이 아니, 이제 위기 유지되지. 원인이 뭐냐고 위기 원인이 뭐라고 동국이 그 이제 뭐 조선 산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다음 코로나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조선 산업 위기를 그 극복하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임금 인상하고 고용 예.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어떤 문제는 기업이 기업 환경과 기업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네. 예. 제가 생각해 조선 산업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의 사례로 보면은 2008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돼서 지금 조선 산업이 거의 일본은 거의 사양 산업으로 지금 가 있죠. 네. 우리는 지금 수주를 그나마 하는데 문제가 뭐가 돼 있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여서 조선 산업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노동자 임금 인상, 하청업체 기성금 인상, 그리고 노동자 처우 개선 등으로 예. 고용 안정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을 거라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예, 예. 불경기라고 잘라버리고 돈 안 된다고 일단 깎아버리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맞는 문제인 말씀이시고요. 것 같는데 예. 이게 이제 고용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정직원 선택 시에 모두 정규직화해서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청업체 선택 제가 얘기를 시에 좀 할게요. 네, 계속 네. 얘기하시면 제가 좀 질문을 못 드리니까. 조선사는 어려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임금이 적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원인이 이제 주된 원인으로 이제 자리 잡아서 이것이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동시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청 노동자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어느 들었습니까? 정도 제가 알기로는 뭐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이거 가지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가 생활하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2시간제를 좀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금을 줄 만큼 제대로 줘야 되는 거죠. 기술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주고 자꾸 일을 시키고 노동 강도가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 높은 거잖아요. 국회의원님 하시면서 그 일을 왜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어디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왜 그런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예. 회사하고 제대로 왜 예, 협의를 제대로 예, 잘 못 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묻는 방법도 있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구청장까지 해결했고요. 하셨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과 또 조선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기를 하셨지만 성과가 너무나 없었던 것 같고 예, 제가 저 역시도 물을 때 좀 하시죠, 청기혁 후보님. 예, 예. 그래서 답답한 질문을 하시니까 예,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임은 국회의원님 시절에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예, 하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창사 50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473명 정도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대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위험성도 있고 또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이 이제 노동부에서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 이제 권명호 이제 해당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나가냐면 하루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게 언론에서 봤어요. 사람이 안전이 우선입니까?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까? 물론 안전이 우선이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거는 어떤 게 애매모호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그래도 해당 국회의원이면 사람이 생명을 잃은 마당에 일을 우선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지 안전한 조치부터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알기에는 특히 그 안전하게 해야 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주도권, 하신 걸로 알고 주도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작업 그 중지기간에는 오히려 이제
그 임금을 한 70% 이래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청업체 같은 임금을 안 주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격 중지되는 동안에 받지 못하면 이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질문해 볼게요. 동구에 이제 퇴직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사실은 많이 늘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좀 오전에 산에 갔다 오면 참 할 게 없다.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토론하기도 하는데 퇴직자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 베이비붐 시대를 이제 막 지나는 세대인데 아무래도 퇴직자들을 위해서 퇴직을 하시면서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중장년 노후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하실 분들은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소일거리로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지역에 좀 일거리를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제가 지금 이제 아직 구청장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자를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보니까 퇴직자 정착이 일어났더니 이미 이분들은 뭐 고향을 떠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국가 주력 산업이다, 산업 여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 건강센터라든가 또 쉴 곳이 없으면 퇴직자들 전체가 어쨌든 간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복지회관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은 공감을 하고 열심히 일한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갈 곳이 없다. 이게 국가와 지방 정부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앞의 공통 질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일자리 문제, 곧 도시 지역사회의 생존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경제의 큰 축이었던 제조산업도 디지털화, 또 저탄소화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앞으로 동구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발언 순서에 따라서 천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디지털화, 저탄소화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 양성 협력 체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기업체, 직업훈련기관, 학교, 지자체로 구성된 맞춤형 직업훈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연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 정비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로 대표되는 전기 추진 체계 그린십 클러리스터를 미포 산단지에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추진 체제 연관 산업, 전문 인력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추진 체계 기술 창업, 기업 확보와 전방위 산업과 연결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선, 해운,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T1 기반의 조성해양 기자재 산업,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청년 벤처기업 육성도 지원할 것입니다. 네, 자,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김종훈 후보 같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토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쨌든 간에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동구로 조선산업을 떠나서 이러한 것을 얘기할 수 없을 거라서 우선 조선산업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행정의 역할을 높여야 된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34,00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모습을 봤어요. 노동기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쫓겨나서 생과 사에서 정말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없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노동기금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산업만 바라보고 없다는 것도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미포 산단 지역에 미포지구를 빠르게 어떤 건설해서 좀 좋은 일자리 또 IT 등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청장 할 때 한 10만 평 정도를 그 해제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잘 몰라서 시청 가서 내가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빨리 서둘러서 어쨌든 이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2의 성장 동력으로 누구나 관광산업을 얘기하는데 이 관광산업 또한 속도를 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동구의 산업 일자리가 새로운 활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 순서에 따라서 8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시간을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의 형태를 벗어나서 연설 형태로 진행하거나 또 규칙과 어긋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8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서 시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별로 8분씩 드립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후보부터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뭐 동구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참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예비 후보 기간에 많은 학부모들 만나 뵙고 토론도 해보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제가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 학부모들이 뭐 청소년 체험 기간 하나 없어서 중구로 남구로 울주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아쉬움도 토론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하는 뭐 시스템조차 없어가지고 교육 상담 한번 하려면 오히려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아쉬움들도 많이 말씀하실 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후보님 이제 발표하신 교육 공약을 제가 좀 꼼꼼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교육 환경 계속 지속 추진 이렇게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청소년들이 좀 쿱을 키울 수 있는 동구를 만들고 싶고요. 문화의 광장도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들 문화의 집을 좀 확대를 해서 청소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의 집이 설치가 운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구는 동구청하고 남목 두 군데만 있어서 학년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이 맞지 않으면 꽃바위에서 이제 남목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리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필요한 곳에 좀 거기까지 설치를 할게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은 기본적인 공약사항하고 또 조금 다르긴 하네요. 학교 냉난방비, 교육경비 지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영어광장 운영, 청소년 진로 지원센터 운영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 있을 때부터 다 한 거거든요. 무상급식부터 다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어쨌든 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 이렇게 동구 지역이 제가 다른 타 또 질문 지역에 드릴게요. 비해서 굉장히 제대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협조가 예산이 좀 제대로 안 늘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동안 좀 홀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지자체와 교육청과 좀 각별히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올려놨던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는 데는 다른 어떤 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하는 사업을 어쨌든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저는 본 것이지요. 그래서 동구가 가장 어려운 거는 교육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도시 균형 차원에서 여기에 직접적인 어떤 투자가 적었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는 거지요. 각종 체험 기관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접근성이 좋다고 중구나 남구로 솔림 현상이 많이 생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구에는 늘 홀대를 사실상 받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해라고 외친다고 이게 해결해 줄 거냐?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선 투자하자. 그러면 교육 예산이라는 거는 교육위원장 해보셨잖아요. 네. 대형 투자나 우선 투자하는데 우선적으로 또 예산을 배정하는 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만큼 지금의 어떤 동구청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100억 정도를 한 4년간에 걸쳐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100억 정도면 대형 투자를 받으면 한 300, 400 정도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동구의 여러 가지 어떤 교육기관, 체험기관 또 실내외 뭐 아동 놀이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어쨌든 간에 만들 수 질문해 있다고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는 합니다만 뭐 예산이 원체 우리 1년 예산 중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가용 예산이 뭐 150억도 채 안 되는데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저는 크는 아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애를 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또 미포 산단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포지구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미포지구 남목고개 그 넘어가서 예, 맞아요. 그쪽을 보고 그렇죠. 그러시죠. 거기에 예. 부품 산업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부품 산업이라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네. 중공 부품 산업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뭐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산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 대부분이 이제 경주나 이런 쪽에 가 있던 거를 좀 우리가 이제 교통편이 좀 편리하도록 해서 좀 경북에 있는 경주에 있는 것을 우리 동구로 갖고 와서 일자리 창출을 더 좀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사 전반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4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 부품 산업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산업으로 동구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냐. 저는 이런 거죠. 오히려 신재생이라든가 어쨌든 첨단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그야말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미를 많이 얘기하는데 말미는 지금 최고의 IT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이 떠난 도시의 새로운 IT 도시로 이렇게 전환을 된 거지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 알토란 같은 미포지구의 새로운 산업단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울산 청년들의 이제 지역 이탈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일자리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 및 업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보기에는 미포 산단에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 제가 그게 듭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당장 제가 하나 더 그게 질문을 필요하다고 드릴게요. 생각이 듭니다. 생계형 공공일자리 확충이라 되어 있다. 생계형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봉사형도 있고 생계형도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오셨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자기가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아이들 어린이 급식 식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생계형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게 의미가 제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추후에 마치고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한데 지금 오히려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거리 청소나 이런 데 투입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지금 어쨌든 형태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거리 청소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는 잘못됐다. 저는 이것을 전환시켜서 오히려 각각의 영역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보겠습니다. 네. 예. 김정은 후보의 상호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다음은 천기혁 후보 차례입니다. 천기혁 후보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봄 관련해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마다 이제 보육 돌봄 반상에 개최하겠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돌봄 전담반을 가동을 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통장 반상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기도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지요? 예, 그렇죠. 그동안에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등에서 이제 돌봄을 기능을 해왔는데 사실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봄이라는 거는 국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이 높아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독박 육아를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를 돌봐야 돼 혼자 돌봐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됐고 소위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대가 놓인 거죠. 이것을 일단 국가 돌봄을 빨리 하지 않고 육아 정책이나 어쨌든 이런 전반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의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사업은 누구나 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지역사회가 이제 상시 돌봄과 요일별 일시 돌봄 형태로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 함께 돌봄센터 필수적인 설치 기준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어떤 문제요? 다 함께 돌봄 필수 설치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필수 설치 기준 네.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다 함께 돌봄센터에는 2020년도에 이제 500세대 이상 주택 공동의 주택의 필수 시설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이제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다 함께 돌봄센터는 남구와 북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저는 다 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도 주거 밀착형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지역 내에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를 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돌봄은 제가 국가 돌봄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다는 게 대부분 학부모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소외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돌봄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 함께 돌봄, 온종일 돌봄은 그 여성들의 그 경력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면 되죠. 그리고 김 후보자님 그 지난 4월 비전을 발표하면서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초보 운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저를 보고 표현을 하신 건지 혹시 여성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딸만 둘 키우는 사람이어서 여성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초보 운전이라 하면 지금의 동구가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죠. 인구가 20만을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15만 4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문화복지센터는 사라져가고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려울 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인구 유출은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고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어쨌든 이제 길을 잘 알고 있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저를 보고 하신 의미로 말씀인 것 같는데요. 보시면 될 것 주민들께서는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 경험이 많은 진짜 실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김 후보자님은 시의원 한 번 하시고 구청장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구의원을 거치고 구의회의장을 거치고 시의원 2번을 하고 구청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누가 더 운전을 많이 했습니까? 경륜과 경험이 제가 더 많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경험 많고 진짜 실력을 검증받은 저 청교육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 발표문에 모범 운전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모범 운전자라고 비유를 하셨는지, 정치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모범 운전자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맞아서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모범 운전자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다른 표현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모범 운전자로 비유하신 것은 진짜 모범 운전자분들에게 조금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에서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유일한 분입니다. 정치권 음주운전 이야기만 나오면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누가 진짜 모범 운전자인지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뭐 제가 100번에도 예전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교육은 너무 이렇게 뭐 모질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모질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교육 후보님도 모질게 안 하도록 공문서 하겠습니다. 탈취를 해가지고 예. 공직이 박탈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소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음주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의 후보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급적이면 저도 안될것 같아요. 상대방을 제가 이야기하지 잘못된 건 않으려고 알겠는데 했는데 그렇게 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 이야기하고자 온당치 해서 그런 않다 게 이렇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 초보 있습니다. 운전자를 저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 아까도 설명하시는데 인정을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살짝 예, 언급을 아무래도 하고 뭐 가려고 부정 하다 운영이나 보니까 이런 것은 제가 네. 적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제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후보님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 내에 많은 분들이 길을 어신케 하는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후보님 본인께서 이야기하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천교육 후보님 다음 상호 토론 시간에 아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정하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이 1분 30초이고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구 인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2년 5월 현재 동구의 인구수가 15만 3천여 명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만 8천여 명이었고요. 그러면 인구수가 9년 만에 약 14%가량이죠. 2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든지 교육, 복지, 일자리 여러 분야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동구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어떤지,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뭐 인구 유출이 조선사람 위기에서부터 출발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어쨌든 간에 계속 하락이 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에 인구 추이를 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가 빠졌어요. 그중에서도 19,000명 정도가 청년들이더라고요. 90%가 넘는 사람들이죠. 참 안타까운데 아버지는 멀리서 돈 벌려고 여기 왔는데 또 아버지 자식 세대들은 또 돈 벌러 다른 고향을 또 찾아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간에 여전히 어쨌든 간에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산업의 기업하기, 일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업만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그런 동구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 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아, 동구 오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삶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해보면 왜 울산시와 동구청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만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심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기관도 만들어 주시고 지원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저는 만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협의하고 청년들 특보까지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떤 청년들과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김종훈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천기욱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구의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원인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많은 근로자들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시 근로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수주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오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수주와 함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수주 확대, 일감 증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가의 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연구 산단지를 구축하고 미포 산단지 내 조성하는 일반 산단지에 연관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시켜서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출산 및 보육복지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로 만들겠습니다. 동구 공공 산후조리원 추진,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자부담 지원, 다 함께 돌봄센터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발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자, 공통 질문이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들은 순서에 따라서 자유롭게 8분 동안 토론을 주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 시간은 좀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의 형태를 벗어나서 연설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또 규칙과 어긋난 형태로 토론을 진행할 때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8분 시간을 잘 쓰시고 8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별로 8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 토론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천기욱 후보부터 상호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게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 김종훈 후보님 선거 공보물에 해녀와 어민이 더 잘 살 수 있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주민들께서 믿지 않으실 것 같는데 예. 동구 방어동 175-26번지 건물 잘 알고 계시죠? 예. 수협 소유 임대 건물인데요. 현재 임대 계약이 후보님
부인 명의 체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어민 쉼터와 작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소속 동구시 구의원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수협이 김종원 후보님의 배우자와 명의를 체결을 하고 카페를 한다면서 어민들을 철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거가 된 방어진 어민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가 됐는지, 이분들이 또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어민 쉼터와 작업장이라는 거는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어민 쉼터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바깥에 어쨌든 간에 그 노상에서 비닐을 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늘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다가 지금 허위 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넘어가 있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래서 그래서 지금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작업장이 있었습니까? 작업장이 없었죠. 이미 거기에 작업장하다 6년 동안 그게 있었고, 그는 횟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횟집을 하다가 횟집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나가고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난 뒤에 거기서 임대를 내놓아서 저희들이 가서 임대 문의를 했고, 임대를 해서 그렇게 확보된, 사실상 뭐 국회의원 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는 줄 다 알고 있고 다른 거 다 10원짜리 하나 나오는 게 없고 3년 동안에 이제 취업도 제한돼 있잖아요. 제가 구청장 끝나고는 아시다시피 초장집에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엇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걸 확보한 건데, 그렇게 음해를 했고 그렇게 한 사실인 거예요. 그게 군명 의원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정기호 후보는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구 전 지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이 지금 기소로서 의견으로 넘어가 있다고요. 기소가 넘어간 거지 아직 판결이 나신 기소 거는 의견으로 아직 넘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않지 정기호 의원 또 않습니까? 이거 사실관계 그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으시네요. 어민 쉼터가 안에 있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이제 아니죠. 어민의 쉼터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거기서 이제 쉼터가 있었나요? 그 주민들이 와서 늘 그 자리에서 어디요? 그 안에 쉼터가 있었나요? 쉼터라는 개념보다도 그 안에서 그래, 아닌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주민들이 공공방송에서 이 그렇게 부분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공연하게 책임을 많이 져야 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김 후보자님, 그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단일 후보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예. 최근 진보 세력을 향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분노하는 문제가 있는데, 진보 세력은 겉으론 성평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앞으로는 성평등이 얼룩져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포괄적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차별금지 문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노동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공정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인 거죠. 우리가 사회에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 모두가 어쨌든 간에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정의당이 전직 청년 대표가 2차례 성폭력 피해를 폭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월에 드러난 성추행 사건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진보 단일화 후보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그냥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비 정당인 정의당 단일 후보에서 배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후보자는 들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 안고 가실 건지 인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는 안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당내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저희 당만 하더라도 거의 한 8만 명이 전국적으로 넘는데요. 그 모두가 어쨌든 간에 건강하고 올바른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국민의힘 중에서도 뭐 여러 사람이 맞죠. 문제를 그렇죠.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당 전체가 어쨌든 간에 책임은 져야 되지만은 그 당을 해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진보 정당이 하는 가치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서 함께하고 있고 그 가치와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바꿔볼 것인가 이러한 노력에서 출발되고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로 힘을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정인당과 끝까지 이제 함께를 한다면 예. 성폭력 문제를 눈 감겠다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그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까 그 인정하시는 눈 감겠다- 거죠? 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박이태 하여튼 어쨌든 그런 오늘 의원이나 이런 이 분들이 부분에 캐디를 대해서는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일화 일이 있었으니까 문제 있다고 정당에서 생각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차없이 제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눈 감아 준다는 것입니까?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당 당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 문제가 있으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제가 인정하고 안 하는 시간이 문제가 얼마 아니잖아요. 남지 않아서 아까 상호 토론 때 다 못다한 거 짧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돼도 2년 반 쪽만 하고 혹 22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후보님 본인께서 이야기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되겠는데 그런 유비를 많이 좀 유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천기욱 후보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후보 차례입니다. 김종훈 후보께서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먼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일에는 뭐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뭐 2년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다시 국회의원 총선에 나갈 것 같으면 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수 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예, 있기 제가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게요. 해명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5월 20일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기자회견 하셨죠. 5월 20일. 예. 내가 날짜는 확실히.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김종훈은 힘이 없어서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 집권당이 되었고 또 울산시장도 김두겸 시장님이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예산들이 보면 매칭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비와 시비와 지자체가 매칭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숫자가 없는 곳보다는 그래도 국회의원 숫자가 많거나 도움을 힘 될수 있을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 보정도 그런 하시고요. 뜻은 뭐, 예. 뭐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산이 친하다고 저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다 뭐 했지 기본적인 않습니까? 거는 다 받아 그러니까 오실 수 친하다고 있겠죠. 주는 예산이 있을 수 그렇지만 없는 것이고 가외적인 예산은 예, 조금만 그래도 힘 있는 조금만 제가 주도하는 단체가 좀 거잖아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심의하죠? 국회에서 심의하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예산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청와대에 가면 예산이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예산 나눠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건 2년 아니고. 후면 아마 국회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걸로 보통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압승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압승하면 전국적으로 다 될 건데 그러면 그거 다 나눠주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아니요, 그럼 어디 기본적인 하나 거는 덜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할 나눠드리겠죠. 겁니까?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 뭐 나라에 뭐 국민을 놓고 어디에 뭐 자기 당 됐다고 제가 많이 그런 말씀드리는 대통령이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제 얘기 들으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할 때 말씀하시기 말씀하시죠. 바라겠습니다. 네. 그 기초단체로 내려오는 예산들은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비는 보통 어떤 게 내려옵니까? 시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비가 한 4, 5조
되는데 아니 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구로 내려올 때는 보통 조정교부분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조정교부분이 지금 현재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조정교부금이 지금 예, 알겠습니다. 뭐 CS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20% 정도인데 20% 20% 정도 가지고 내려오면. CS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기초단체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뭐 대전광역시나 부산이나 이런 데 뭐 20에서 보통 23% 정도가 돼요. 네. 이런 초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힘 있다고 뭐 시장하고 친하다고 예산 더 받아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한 4%만 높이면 한 70에서 100억 정도 더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요율을 잘 맞춰가 기초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에서도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님이 되시면 조정고부금을 저는 잘 받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20%를 뭐 한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30% 정도는 제가 받아올 자신을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 뭐 그 30%까지는 지금은 뭐 어림도 없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안 하여튼 됩니다. 지금 아닙니다. 2% 저는 3%라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동구라고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아니요, 건 없고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별 동구에 교부금이나 많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는 보통 국비 사업들을 받아오는데 보통 국비 사업들은 어떤 게 국비 사업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특별 교부세라 하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는 15억, 20억 제가 국회의원이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주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국가 운영에 있어서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다 바뀐 거죠. 그렇죠. 공모 사업. 예. 그럼 그 공모 사업이 그러면 여기서 정책과 논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내가 친하니까 가 주세요 이런다고 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구에 보면 제가 구청장을 할 때만 보더라도 방어진 이용 고도화 사업이 374억을 공모 사업으로 받았어요. 대양암 유유지 사업 100억도 그 시작할 때 공모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각 이렇게 지자체마다 공모 사업이 그러니까 다 도시재생 골고루 사업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정책 받는 거 아니에요? 제안도 잘해야 되겠지만 훌륭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이 정책 제안을 잘 짤 수 있도록 구청장이 힘을 실어주면 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공모 사업이 이제 또 정책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정책을 그래 잘 짜야 된다는 건데 친하다고 안 줍니다. 정기호 의원이. 그래서 제가 정책을 안 준다니까요. 그거는 윤석열 그것과의 대통령 플러스를 청와대 하시면 가가지고 됩니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나도 그렇게 예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지금 대해서는 예산은 그래서 힘 있다고 예산 더 김종훈 받아온다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 안 된다는 맞는 거예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동구가 대단한 위기였거든요. 위기 지역에 내려오는 어떤 예산들이 좀 있어요. 위기 지역이 지금 4년째 지정을 받았잖아요. 4년 지정을 받으면서 산업위기다, 고용위기다, 지역위기다면 위기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는 이런 목적세를 주거든요.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논리를 잘 개발하면 우리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우리 산업과 어떤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를 잘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예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산을 얘기할 때 힘이 있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쨌든 60년대식 어쨌든 발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 권명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조선산업위기라든지 이런 산업위기에 대해서 절제정명의 위기를 잘 몸으로 지금 느끼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요. 뭐 꼭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위기를 잘 기회를 포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김종훈 국회의원님 시절 때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많이 예산을 받아오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예, 알겠습니다. 그 노력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력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예, 하셔야죠. 당연히 지역을 해야 될 위해서, 일인데 지역을 이 위해서, 예산은 마무리 다 제가 본인이 발언하겠습니다. 할 때는 본인이 다 이제 많이 했다고 마지막입니다. 그러시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동구 국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진정성과 일을 할 때입니다. 안효대 의원이 그때 뭐 집권 여당이었지만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안효대 의원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가져왔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논리 개발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서 각 부처에 다니면서 저는 동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가능했던 저는 제 역할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해당 어쨌든 간에 내가 여당이어서 어디가 누구하고 친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답변을 같은 질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이번에는 1분입니다. 유념을 잘 하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광도시로의 발전의 장애 요인과 향후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1분 동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구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대항암이 울산 관광으로 제일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온다는데 거의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산업을 하는데 설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과 얘기해서 숙박시설을 어쨌든 대규모로 좀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쪽에 있는 수산물 센터나 이런 걸 넓혀서 주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산 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어떤 도시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예전에 묶여 있거든요. 도시계획 제안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황리단길처럼 예쁘게 꾸미면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사람들이 쉬고 머물고 또 돈을 쓰고 주민들은 소득을 올리고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네. 관광산업이 될 수 있겠다. 예. 자, 이번에 천기옥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동구의 관광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광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숙박 인프라 확대입니다. 관광도시를 자부하는 타 지역을 보면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대항암공원에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동구에서 머무르게 하고 기존의 중소형 숙박시설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함께 공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동구를 찾도록 대표 관광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관광명소와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산해수욕장, 대항암공원, 방어진항을 잇는 드라이앵글 관광벨트로 하는 네. 해양관광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의 토론이 모두 마쳐졌고요. 이제 1분씩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순서에 따라서 천기옥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1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누가 더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청장인지 저 천기옥에게 마음이 더 끌렸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힘있는 집권여당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기옥 뚝심과 섬세함으로 제대로 일 잘하겠습니다. 성실과 봉사로 주민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께 진짜 전액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석 후보님의 사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당적인 협치로 정청석 청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동구 발전을 위해 중단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원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정기호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김종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동구 주민 여러분, 진보 민주 진영이 하나로 힘 모았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도 숙고 끝에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의 경의를 표하면서 동구를 민주와 진보의 1번지로 만들고 더 사는 동구로 만들겠습니다. 가는 길을 잘하는 김종훈입니다.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너무나 아팠습니다. 더 아프지 않고 더 힘들지 않게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기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힘내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더 잘 사는 동구, 저 김종훈이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늘 주민 곁에 함께한 김종훈입니다. 주민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기호 4번 김종훈이 승리하면 우리 주민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참석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두 후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께서는 누구를 뽑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수록 정치 변화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출마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면면이 어떤지 꼼꼼하게 따져서 좋은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는 5월 25일 수요일 밤 11시에는 울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